예,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사태가 좀 다시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제 영향들 좀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점점 사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좀 국내에서도 그렇고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발발을 하고 좀 유행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고 개월수로 하면 2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걸 이제 반영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좀 반영된 지표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된 그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요. 발전량, 교통, 수송량, 그리고 주택 거래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충격적인 상황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춘절 그 운송 기간 40일 동안에 무려 50.3%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관광이라든지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를 계산하면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 거래도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2월 달 들어와서 85%나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빈집이 6,500만 가구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한 공실률이 무려 24%라 우리나라의 그 7% 전후보다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고용도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경기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또한 발전량도 크게 위축이 됐는데요. 2월 달 들어서 6대 전력 회사들의 하루 석탄 그 소비량이 1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좀처럼 올라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도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4% 내에 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방금 소개해 주신 지표들 기존보다 뭐 반 이상 날아간 상황인데 이 코로나19가 이전에는 글쎄 한 3, 4개월 보다가 올 상반기에는 잡히기 힘들지 않겠냐 보다가 이제 점점 뭐 전망들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하다 보면 좀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타격도 다시 한번 좀 재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1.2%포인트에서 많으면 2%포인트?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을 올리질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염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인력 부족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서프라이 체인망이 지금 훼손이 되면서 생산도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4에서 4.5%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걱정스러운 점은 3월에 피크를 치지 않고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지속이 된다고 했으면은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 소매, 외식, 물류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기업들의 연쇄 도산, 여기에 고용 해고, 경영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거래도 위축이 되고요. 중국의 통치 시스템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3% 내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시는 와중에 지금도 다시 나오고 있네요. 그 GDP 성장률에 대한 시나리오 1,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이거 그 시나리오 1, 2별로 좀 나눠서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3, 4월 달에 피크를 치고 7월 달에 WHO가 조기 종식을 선언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1분기 GDP 성장률은 4% 내외까지 떨어지겠지만 중국이 내놓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2분기부터는 다시 완만한 그 U자형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연간으로도 메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한 5.3%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감염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주식시장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02% 정도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1분기는 마이너스 0.4% 정도 성장 하락 요인이 되겠지만 2분기를 넘어서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게 우리 경제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는 또 최악의 경우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그 WHO 그리고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해서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독감 플루 형태로 해가지고 만성화돼서 중국에 토착화돼서 매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성장률은 그 4% 안쪽이지만 내후년에도 4%를 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춘절 기간 동안에 여행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 감소가 현실화됐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부분과 관련해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도 특히 1분기 경제 지표는 제로 성장에 가까운 상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제가 너무 최악인 쪽으로만 여쭤본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잘 됐을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으로서 현실적인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도시 봉쇄 정책 그리고 감염자와 관련해서 격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고점을 치고서 4, 5월경에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최선의 시나리오인데요. 확률은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분기 성장률은 4%까지 떨어지겠지만 2분기부터는 6.2% 그리고 3분기는 6.4%로 V자형 경기 회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주시장도 V자형 회복이 가능하고요. 세계 경제도 마이너스 0.01%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아주 경미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 경제에도 호재가 되는데요. 국제유가가 $10 정도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억 달러 정도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1.7%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에 가계 구매력 증가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일상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내구재 쪽에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도 1.34%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슈는 그냥 단기 이벤트로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넣을 법한 그런 사안입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망자와 감염자와 관련된 통계 수치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벌써 2번이나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사태의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영업을 중지를 연장을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정부 통계치보다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에 낙관적으로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전일 때까지 늦춘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좀 상황이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쪽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중국에서 나올 경기 부양책이나 또 각국 중앙은행에서의 나올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일찌감치 중국 여행객에 대해서 통제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현재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만 나홀로 오아시스의 번영을 누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2월 달 경제 지표가 나오는 3월 달부터는 수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증시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앞으로 3월이나 4월 달 정도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고 기업 실적이 나오면 5% 정도 내에 충격을 받는다면 주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10% 내로 그 충격을 받는다면 작년 10월 달 이전으로 주가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FRB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금리 인하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4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주식시장은 조정을 좀 기다렸다 매수하는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분명한 것은 연준이 이런 그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정책을 이번에도 썼을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하겠지만 실탄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는 약발이 좀 듣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 증시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의아한 것이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발원지이면서도 물론 뭐 많이 떨어짐에 대한 뭐 되돌림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최근에 우리 증시가 더 약하고 중국 증시는 다시 오르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첫날 그 춘절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7에서 8% 조정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에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려 2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푼 데 이어서 어제는 또 금리까지 낮췄고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직접 투자보다는 공모 펀드를 통한 투자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품 규모만 무려 27조 위엔 정도 달하고요. 작년에 무려 공모 자금이 45%가 증가한 3조 2천억 그 위엔이 들어오면서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주시장에 매수 세력을 그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전인대가 조금 늦춰지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전인대 이전까지는 정책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끌어올리겠지만 전인대 이후 이런 정책 호재가 이미 주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주가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받아봤고요. 소장님 모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사인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은 후에 대규모 변수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중국 측에서 그러면 합의 이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많은 의구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합의와 관련해서는 지키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업무 복귀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미국에 약속했던 농산물 수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요. 또 2천억 달러에 대한 그 수입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미 서비스 수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행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중국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행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는 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춘절 이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내용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입한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수입품의 주력이 그 위생 용품들입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7억 3천만 개를 수입했고요. 보호복은 741만 벌 그리고 보호 안경만 154만 개를 집중적으로 수입하다 보니까 의료용품 외로는 통관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수입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뒷전에 밀려 있는 상태고요. 도시 봉쇄뿐만 아니라 수입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미국과 관련된 수입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조금 더 돌아가는 상황을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중국 측에서 만약에 합의에 대한 불이행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면은 합의 문서대로 일방적인 그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성질 급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는 8월 이전까지 2단계 무역 합의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하회에 대한 제재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배제 정책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G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히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제조 2025뿐만 아니라 산업 보조금 정책, 국유 기업 우대 정책은 시장 왜곡을 시킬 수 있다고 중국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보를 받기 전까지는 미국은 계속 제재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중국 측에서는 계속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올해 중에는 무역 합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워싱턴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님 생각일 뿐이고 자신들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퍼져도 미국 어떤 백악관 실무진 인터뷰들 보면 계속 합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인터뷰를 계속 하더라고요. 역시 이 스탠스가 어떤 결과 그리고 무역 합의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사정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정부에서도 나름 지원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큰 게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추경 편성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다음 주에도 또 추가적으로 대책 나온다고 하고 좀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0.45%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양책에는 가장 먼저 GDP의 0.7% 전후인 10조에서 한 15조 정도 추경 예산안 편성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등급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서 신차 구입 시에는 세금을 좀 인하하는 정책,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현금 대신 쿠폰을 지급하는 안도 지금 구상이 되고 있고요. 또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프라이 체인망의 그 혼란에 따른 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쇼크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과격한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추경 편성부터 세금 감면 그리고 또 어떤 자금 지원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더 강력하고 센 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지금 상황에서 또 이게 총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민의 안전과 또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결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금융시장 영향력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도 좀 면밀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